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비키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5월 31일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 한번 저랑 진행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특강에 앞서서 문제 미리 풀고 오시는 거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커스 영어 웹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풀이할 자료 미리 다운받으시고 문제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강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꼭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셨으리라 굳게 믿고요. 우리 바로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사진이죠? 우리 이런 사진들 인물 사진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 인물의 손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 저도 손을 이렇게 체크 좀 해놓거든요. 여러분들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습니다. 손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물의 시선 한번 보세요.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인물의 자세나 위치 한번 봐주시는데 자세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쵸? 둘 다 서 있고요. 위치라 함은 장소까지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식료품점에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번째는 겉모습이다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최소한의 옷까지 빼고 우리가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옷차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 지금 보시면 자켓 하나 입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충분히 벗을 수 있는 옷차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켓을 입고 있구나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음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A. They are placing produce into bags. 오케이, 좋습니다. They're placing produce into bags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휘 한번 잡아볼게요. place라는 말은요. 물건을 두다, 놓다, 손동작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중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produce라는 말 정확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produce는 우리가 보통은 동사, 생산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죠. produce는 농산물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bag이라는 말 자체는 봉투 또는 포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해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지금 손동작에 produce나 bag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lacing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동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된다면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공부 포인트는 produce가 농산물이다. 즉 이 친구들 전부 다 produce라고 한다는 것까지 공부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 바로 들어볼게요. B. They are restocking shelves with merchandise. 좋습니다. They're restock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restocking이라는 말 자체가요. stock이 재고란 뜻이기 때문에 재고를 다시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우리 shelf라는 말도 있죠. 선반이란 뜻이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merchandise, 물건이었는데 이 restocking이라는 말 자체도 손동작에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손을 봤을 때요. 재고를 채우는 모습이 있었는지 또는 내가 shelf를 잘 못 들었다면 merchandise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손동작과 연관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restocking, 손이랑 연관 없었구나.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C. They are passing each other in an aisle. 오케이, 좋습니다. They're pass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passing 아니고 pass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 중요 포인트 하나만 더. aisle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aisle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발음 자체가 조금 어렵죠. S 발음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aisle. 한번 해보시고 이 친구는 복도, 통로라는 뜻인데요. 어떤 복도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식료품점이나 또는 잡화점을 가게 되면 특정 물건 어디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죠. 그럼 5번으로 가세요. 6번으로 가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go to aisle number 5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의 aisle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해석 한번 해보자면 그들은 서로서로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aisle, 복도에서 지나치고 있지 않았죠? 역시나 오답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정답이었던 D 선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 They are extending their arms over a display.
오케이, 됐습니다. They're extend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extending 못 잡으셨어도 일단은 괜찮아요. 그들의 손을, 팔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대요. over a display. display는 뭐 전시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죠. 진열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친구 진열대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포인트는요. 팔로 뭔가를 하고 있죠. 손동작을 뭔가 뻗고 있습니다. 아, D가 정답이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ABC를 소거하시고요. D에서 이 사람들 arm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D를 골라내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실 때는 extending이라는 말 자체가요. 뻗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뻗다, extending their arms, 팔을 뻗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손을 뻗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팔을 뻗는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까지 디테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1번의 정답 D 정확히 골라내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우리 사물사진이었죠? 사물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바로 사물의 위치, 상태, 배열이었습니다. 사물의 위치라 함은 이 자동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배열이라고 하면요. 일렬로 되어 있는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지 상태라 하면 뭔가 깨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문제에 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물 문제 볼 때는요. 하나 더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 바로 being PP 문법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being이라는 말이 들리게 된다면 이 being PP를 하는 사람의 행위자, 즉 주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위자라 함은 대부분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ing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혼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에서 being PP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라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A 선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ome vehicles have been parked along a street. 오케이, 좋습니다. Some vehicles have been parked along a stree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ehicle, 차량이란 뜻으로 정말 자주 나오죠. vehicle. 발음 정확히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along a street, 뭐뭐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라는 뜻인데 parked along 이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못 들으시더라고요. parked along, 연음입니다. parked along 이렇게 발음 나지 않죠? parked along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잘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들이 street으로 parked 주차되어 있구나. 이 친구 완벽한 정답이 됐었어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물사진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겠냐면 차들이 street 옆에 있나? 매칭되네? 그럼 일단 세모하고 넘어가세요. B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B, A large sign has been propped against a building. 오케이, 두 번째, a large sign이라고 하고 있네요. have been propped against the building. 우리 propped against 시험에 나온 단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일 겁니다. 이 단어 몰랐다라고 쳐볼게요. 포인트는 large sign이 될 겁니다. sign은 표지판이라는 뜻인데 일단은 표지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딩은 있습니다. sign, building 연관성 없네? 그럼 우리 전략적으로 일단 뭐 해야 돼요?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propped against라는 말을 몰라도 일단 시험에서는 소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propped against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다음 시험에서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어 보여드릴게요. sign은 표지판이었고요. propped against라는 거는 받쳐져 있다, 기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ign이 building에 좀 기대져 있다, 받쳐져 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표지판 없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C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C, Cars are driving through a busy intersection. 오케이, 좋습니다. Cars are driving through a busy intersection. 차들이 driving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driving 해보진 않거든요. 근데 사진에서 어떻게 얘네가 driving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쵸? 애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intersection까지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intersection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차로 있죠, 여러분? 신호등 있고요. 그런 intersection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과감하게 오답 처리 한번 해주시고 D 들어보고 올게요. D, Trees are being planted next to a curb.
오케이,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 나왔죠? Trees are being이라는 말 나왔네요. being planted, 우리 being이 정답이 되려면 사람이나 행위자가 직접 나무를 심고 있는 도중의 사진이 찍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being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까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단어 하나만 더 찝어드리자면 우리 curve라는 단어 있습니다. V 아니고요. curve 이렇게 B 발음이 나고 있고요. curve라는 건 인도와 차도 사이 연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curve예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초보 이제 운전자들 있죠. 초보 운전자들이 보통 이제 연석 커브를 많이 갖다가 이제 긁어요, 차를. 그런 것들을 보통 curve라고 합니다. 나 커브에 박았어. 이렇게 많이 원어민들이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돌 부분을 curve라고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Part 1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우리 Part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Part 2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단어를 잘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단어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요. 비의문사 의문문이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세요. 비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동사로 파악해 주신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빈칸에 집중해 주시면서 문장 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Did Sue lock the door or is it still open? Okay, did Sue lock the door or is it still open? 이렇게 문제 내고 있죠. Sue가 lock the door, 문 닫았어, 잠갔어, 아니면 아직도 열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비의문사 의문문에서도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갔어 아니면 안 잠갔어 또는 잠갔어 아니면 열려 있어. 이렇게 해석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A 선지부터 들어볼까요? A. The business was closed yesterday. Okay, the business was closed yesterday. 지금은 우리가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업이 닫았어. 정답일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 잡아가세요. open과 close 비슷한 단어로 우리 혼동 줬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지 들어볼게요. B. Go and check quickly. Okay, go and check quickly. 너가 수가 문 잠근 거야? 아니면 아직도 열려 있는 거야? 헉, 모르겠으니까 가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셨다면 우리 세모 표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발음에서 여러분들 겹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세모 표시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C 듣고 한번 돌아와 봅시다. C. She wrote the manual. Okay, she wrote the manual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여부랑 매뉴얼을 쓴 거랑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B가 정답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되겠고요. 나 잠근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가서 체크해 볼게.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B는 어떤 답변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모르겠어. 몰라 답변입니다. 모르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우회형 답변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어 하나 짚고 가볼게요. 우리 manual이라는 말 자체는 지침서라는 뜻이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첫 단어로 문장의 종류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의문사, 의문문이었고 where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은요. 의문사와 동사를 잘 들어주시는 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겠고 밑에 있는 빈칸을 유의해 주시면서 문장 요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4. Where can I find the frozen food section? 오케이, 좋습니다. Where can I find?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디서 찾으면 돼?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뒤에는 들으면 땡큐, 못 들었어도 우리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어디서 찾으면 돼? A부터 선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A. There's enough food for everyone. 오케이, there's enough food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으면 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frozen food라는 냉동식품에만 꽂히게 된다면 우리 충분한 음식이 있어라는 말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사로만 만든 선지는 오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포인트 잘 잡아가 주셔야 돼요. 포인트는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문장 요지는요. 의문사와 동사에 가장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명사로만 만든 문제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어디서 찾으면 돼가 우리의 가장 큰 요지이지 frozen food가 우리의 100% 해석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식이 모두한테 있어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B 들어볼까요? B. We keep it quite cold. 오케이, 두 번째. We keep it quite cold. 이 친구도 잘 보세요.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꽤 cold, 차갑게 유지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 frozen food 똑같이 만들고 있죠. 냉동식품이란 단어가 없었다고 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cold라는 말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명사로만 만들어 놓은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문장 요지는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C 한번 들어볼게요. C. At the back of the store. 오케이, at the back of the store. 우리 store 뒤쪽에 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문제 요지를 파악한 정답이 되겠네요. A랑 B를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지라고 지우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 때문에 만들어낸 페이크 선지인지를 잘 기억하시게 된다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 잘 소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갈 거고요. 이번에는 의문사 what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what은 조금 특이한 의문사였어요. what은 뒤에 명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했고요. 그에 따라서 빈칸이 조금 더 늘어나 있죠. 이 빈칸들을 유의해 주시면서 문장 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5. What kind of purse are you looking for? 오케이, 잘 들어주셨나요? 좀 생소한 단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What kind of purse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purse가 뭐냐면 손가방이란 뜻이거든요. 작은 가방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들고 다니시는 그런 핸드백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떠한 손가방을 너는 찾고 있어 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묻는 거예요.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Something affordable but stylish. 오케이, 앞단어 너무 중요했거든요. Something affordable but stylish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affordable이라는 말 자체는요. 저렴하다는 뜻이죠. 가격이 조금 낮고 근데 스타일리시했으면 좋겠어. 뒤에는 수식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What kind of purse? 물건을 묻는 거니까 something이라고 이어줬을 때 충분히 정답일 법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설령 내가 해석을 못했더라도요. 세모는 하셨어야 돼요. 왜? 발음 겹치는 것도 없고요. 걸을 게 없거든요. 오케이, 오답 포인트 없었어요. B 들어보고 올게요. B. Oh, type the response up today. 오케이, typ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의 type이라는 말 자체는요. response up, 우리가 답변을 빠르게 타이핑했으면 좋겠어. 컴퓨터 타이핑하는 그 타이프가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 뭐 노리고 온 거냐면 이 kind 노리고 온 거거든요. 얘는 종류죠. type도 뜻 하나 더 있습니다.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헷갈리라고 문제 내는 거거든요. What kind of purse? 어떤 손가방 종류, 그 다음에 type, 어떤 종류 이렇게 헷갈리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거에만 우리가 듣게 된다면 명사만 듣게 된다면 포인트는 항상 의문사와 동사 합쳐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도 없이 오답 처리 C까지 들어볼까요? C. I'd better check inside my handbag. 오케이, I better check inside my handba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친구 뭐랑만 이어질 수 있어요? purse랑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I better 이라는 말 자체는 더 좋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had better 이라는 구문의 축약형이고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다짐의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내 핸드백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핸드백 체크해야 될 것 같아. 어울리지 않거든요. 즉, what kind of purse에 대한 답변은 A가 가져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6번 문제입니다. 첫 단어로 의문문 종류 파악 잘 해주셨겠고요. 의문사 의문문 이번엔 when이었습니다. when은 의문사와 동사로 한번 요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동일하게 빈칸 주의해 주시면서 음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Number 6. When is our shipment of materials being delivered? 네, 좋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When is our shipment 어쩌고저쩌고 being deliver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When delivered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언제 배달되나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I checked recently.
I checked recentl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재료들 언제 배송되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나 최근에 체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최근에 체크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deliver 되나요? 네, 체크했는데 최근에? 뭔가 그럴듯하네? 세모하세요. 괜찮아요? B 한번 들어볼게요. B. Just some books. 뭐래요? Just some books. 갑자기 책이래.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materials. 재료란 뜻이죠. 재료 때문에 무기랑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material, 명사만 듣고 만들어낸 fake 선지라는 겁니다. C 듣고 돌아올까요? C. It came an hour ago. It came an hour ago. 완벽한 선지가 나와버렸네요. When이라고 물어봤을 때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우리 delivery라고도 한번 맞춰볼까요? 배송됐어. came, 왔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이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A가 내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뭐 해야 돼요? C로 갈아탈 수 있어야 돼요. C가 정답이고 나로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A는 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냐면 deliver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deliver 됐어? 배송됐어? 아니면 안 됐어? 확인을 했을 때, 즉 일반 의문문일 때요. no를 생략하고 답변으로 나왔을 법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체크해봤는데 안 왔더라고. 이렇게 답변했을 법한 선지가 되는 거거든요. 즉 delivery 언제 오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어학시험에서는요. best answer 골라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A에 혹했더라도 C로 갈아탈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 요즘 파트 2 이렇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헷갈리게 나옵니다.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까지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마지막 파트 2네요.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비의문사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죠. 즉 뒤에 나오는 본동사로 유지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빈칸을 유의해 주시면서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7. Should we email our clients now or wait until Monday? 오케이, 좋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Should we email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시고요. 이메일 할까? 그 다음 포인트 나옵니다. 지금 할까? 아니면 Monday까지 기다릴까라는 선택 의문문까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지금 할까?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선택지 잘 잡아가시고요. A부터 들어볼게요. A. To discuss the terms of the contract. 오케이, A부터 봅시다. To discuss the terms of contract. To discuss. 우리 이 친구 패턴 아셔야 되거든요. to 부정사는 보통 어떤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냐? why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죠. 우리 왜 이메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Why are we emailing?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B 한번 들어볼게요. B. Next week is fine. Next week is fine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월요일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 할까? A 할까? B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다음 주는 좋을 것 같아. 이 친구 지금 뭐라고 대답한 격이 되는 걸까요? Monday, B에 해도 될 것 같아. B 선택한 겁니다. B가 정답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C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C. Don't wait for me to eat. 오케이, don't wait for me to eat. 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wait 때문에 나온 구문이다 정도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즉 정답은 B가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하나만 찝어드릴게요. Terms of the contract. 이 친구는 파트 2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part 3나 4에서 많이 볼 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Terms of contract는 계약 사항이라는 뜻이고요. contract가 계약이기 때문에 terms가 조항, 사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우리 파트 2 마무리해보고요. 파트 3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첫 번째 문제는요.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주제 문제죠, 여러분. 주제 문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지문에 도입부에서 힌트가 바로 등장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키밍 포인트 한번 가져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이 친구들 명사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거죠. 명사는 종류 파악이 중요합니다. A부터 뜯어볼까요? Restaurant reservation은요. 사실 예약이죠. 그래서 booking이다 라고 생각 한번 더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company outing입니다. company outing은 야유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는 동의어로는 pick
피크닉 계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future vacation. future 뭐 미래적인지 하지만 포인트는 vacation이거든요. vacation은 휴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는 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business trip 아니고 personal vacation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recent promotion. promotion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판촉 행사, sale, discount도 있지만 여기서는 맥락적으로 승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원 한번 들어보면서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paraphrasing 바뀌어 나오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음원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I'm thinking about traveling to Geneva in May. You've been there before, right? Is it worth visiting? 좋습니다. I'm thinking about traveling to Geneva in May. Geneva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I'm thinking about traveling. 나 여행 갈 것 같아. 그럼 ABCD 중에 가장 알맞은 선지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C가 가져가겠죠. 나 놀러 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빌드업하는 구문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Is it worth visiting? 너무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요. worth ing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구문이거든요. 갈 가치가 있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 제니바라는 곳에 매일 가려고 하는데 갈 가치가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 해줄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볼게요. 9번의 포인트 여자가 추천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선지 한번 볼 텐데요. 뒤쪽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colleague, 동료입니다. 사람을 추천해. 두 번째 refund, 돈을 추천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refund, 환불받아. 세 번째 스케줄을 추천해. 마지막 호텔을 추천해.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포인트 두 가지로 잡아가세요. 방금 남자친구가 질문했죠? 그럼 여자가 받아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키밍을 여자로 해놨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말을 해줄 거다. 즉 9번에 대한 정답 타이밍이 곧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잡아가 주시면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t's lovely. I suggest staying at the Swiss Prime Hotel. It's luxurious yet affordable. 좋습니다. 우리 recommend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suggest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미리 보고 있으면 들릴 겁니다, 여러분. I suggest staying at the Swiss Prime Hotel. 나 호텔을 지금 추천하고 있어. D를 잘 골라내시고요. nice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려드릴게요. luxurious라는 말 나왔죠. 굉장히 luxury, nice하다는 거구나. 요 정도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yet이라는 말은 지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럭셔리하면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잖아요. 되게 럭셔리하지만 affordable, 가격이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포인트는요. 호텔을 추천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paraphrasing 포인트 한번 가져가 주세요. 우리 suggest를 recommend로 잘 바꿔냈고요. luxurious를 nice라고 해도 되는구나. 그 다음 affordable은 저렴하다라는 뜻이구나 정도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next에 집중해 주시고요. 미래, 다음 행동을 묻는 문제죠. 지문의 후반부에 집중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선지 한번 볼까요? 미팅에 간대요. request를 put in, 한대요. 즉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요청한다는 거. 세 번째, 디테일을 한번 보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은 이메일을 보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C랑 D는 살짝 어감이 다릅니다. 디테일을 요청하는 것과 내가 제공한다는 말, 뭔가 어감이 좀 반대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것까지 잡아가 주시고요. 우리 구문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I did. I can't remember its name though. Let me look it up online quickly. Okay, let me look it up online quickly 라는 말을 딱 들어주시고요. 정답은 let me look it up online. 일단 C를 골라내시는데 공부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포인트 갑니다. name이라는 말 자체에 집중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하겠어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보통 토익 리스닝에서 많이 쓰는 구문을 좀 찝어드리고 싶은데요. name이랑 address, 주소죠. 그리고 phone number 이런 친구들은 카테고리 자체가 information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이름, 그 다음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많이 카테고리 나누고 있고요. information이라는 말은 또다시 뭘로 바뀌냐면 contact detail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연락처라는 얘기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detail이라는 말이 name으로 빠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가 물어본 거 비즈니스 사업체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name을 딱 말을 해줬을 때 이거 information 디테일 같은데 왜냐면 meeting request 이메일에는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아니구나. 디테일이 가장 가깝구나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Let me look it up 했을 때 완벽하게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정확한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릴 이유가 없겠죠? Part 3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두 번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11이고요. What problem is mentioned? 라고 하고 있네요. Problem 문제는 여러분 문제점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포인트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꼭 듣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키밍 포인트 한번 봐주시면 앞쪽에 집중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employee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사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직원, 사람이 문제죠. 포인트는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 running late, 늦게 뛰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겠죠. 그냥 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running late는 늦는 거예요. 두 번째, some plans are missing. plan이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문서라고 분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architect, 건축가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지금 뭔가 안 된다는 뜻이죠. D 한번 봐주시면 building license, 이 친구도 건축 허가증이거든요. 얘도 문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A랑 C랑 비슷하고 B랑 D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갈라서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토익이 어떤 의도 가지고 문제 내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점, 부정적인 표현, 그리고 어디서 문제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I've got some bad news. Apparently, the building permit for our new restaurant branch in Austin was denied. 오케이, 뭐라고 하던가요? I've got some bad news. 부정적인 표현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포인트, building permit이라고 얘기하네요. building permit이라는 말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쵸? 나 building이라는 말 들으면 우리 순간적으로 뒤에 눈이 좀 가 있어야 됩니다. building license 같은데 라고 하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rejected, denied, 뭔가 거절당한 것 같아.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단어 못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building permit이라는 거는 허가증이구나. 즉 license랑 동의어구나. 두 번째 포인트 denied, 거절당했다는 거는 rejected라는 말과 동의어구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정답은 잘 맞춰 가시되 그 다음에 내가 공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는 거구나까지 잡아가시는 게 Part 3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부정적인 말 듣고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바로 가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그래픽 문제, 시각자료 문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첫 번째, 국룰 갑니다. When. 시각자료의 의문사는요, 항상 선지에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시각자료를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자, 출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워먼이 Mr. Grady라는 사람을 언제 만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워먼이라고 칠게요. 나 Mr. Grady 10:30에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시각자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거 선지에 없는 오른쪽을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울 법한 거를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죠, 여러분. Justin 이런 식으로. 두 번째, CEO래. 세 번째, Alberta. 몰라도 일단 마음속으로 발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dental. 이런 것들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마음속으로 읽어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인트, 내가 Mr. Grady 씨를 언제 만날지를 이 오른쪽에서 듣게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봅시다. I need to meet with the architect, Mr. Grady, as soon as possible. 오케이, Mr. Grady 나왔어요. 집중하래요. Well, I'm looking at your schedule for today, November 2nd, and you have plans all day. I'm not sure you'll be able to fit another appointment in. 포인트 갑니다. I'm looking at your schedule for today, November 2nd. 스케줄 봐라라고 빌드업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초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답 나올 거예요. I definitely can't do it this morning. I guess I'll have to skip my dental checkup. 뭐래요? My dental checkup. 여러분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알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나 발음이 어려워도 들립니다. dental checkup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덴탈이네. 정답은 D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나 Mr. Grady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덴탈을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스킵한 시간에 만나게 되겠죠.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Mr. Grady 씨는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스크립트를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독해처럼 푸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지만 리스닝에서는 점수가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마무리해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여러분, do next 문제는요, 다음 행동 문제죠. 즉, 대화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미래에 할 일 말고요, 첫 번째로 할 일 골라내셔야 되겠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전화할 거야. construction site는 여러분 공사장이거든요. construction site에 직접 간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form, 우리 문서를 제출할 거야. D 한번 봐주시면 itinerary인데 itinerary 발음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정표란 뜻입니다. 스케줄과 동의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일정표를 프린트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음원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요.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Can you call Mr. Grady and schedule a meeting for that time? Yes, of course. I'll do it right now. 함정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Can you call Mr. Grady and schedule a meeting for that time? Yes, of course. I'll do it right now.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Can you call? 여기서 여러분 잡아내셨어야 돼요. 전화해줄래? 첫 번째로 할 일이니까 전화 먼저 해야 됩니다. 정답은요? 우리 A가 가져가게 되겠고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스케줄이라는 말이 뒤늦게 나오게 되죠. 스케줄을 한다는 건 사실 스케줄을 프린트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면 D를 헷갈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itinerary? 나 보자마자 나 스케줄인 거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서 D를 고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요지 파악 잘 해주시고요. 전화 먼저 하다라고 정확히 말해줬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남자의 말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probably잖아요. 아마도 무슨 일을 처음에 할 것 같아? 여자 성우가 힌트를 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전화 좀 해줄래? 이랬을 때 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말 안 해주고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게 야비하게 치사하게 치워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it이 call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do it, 이 do it이 call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테일 잘 챙겨가시고요. 우리 part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4 가볼까요? 점수 잡는 hackers.